저는 이 시뮬레이션이 코로나19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얼마나 효과적이야. 야, 이거 이렇게 만나서 몇 시간 있으면 이렇게 딱 돼. 딱 보는 순간 자제하겠죠. 이런 정책들을 사실은 과학적인 사고에 기반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고 그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각자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함진호입니다. 제가 오늘 코로나19가 어떤 식으로 전파되고 또 그것을 전파된 것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한번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봤거든요. 시뮬레이터 이름은 스티그마입니다. 스페셜 템포럴 인디비주얼 앤 그룹 모델이라고 해서 시공간에서 사람이 움직이면서 어떤 그룹, 그러니까 서로 만났을 때 서로 전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러한 걸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시뮬레이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정량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감염되고 또 발병하고 치료되고 완치되는가 또는 사망하는가를 단계별로 보여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19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몇 명을 만나는지 그리고 만났을 때 얼마나 오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얼만큼 코로나가19가 전파되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또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거로 오염된 물건을 만지지 않고 손 자주 씻고 또 눈, 코, 입 등을 안 만지는 것을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코로나19가 얼만큼 확산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코로나가 일단 발병되고 나면은 퍼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차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 적절히 차단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러나는 숫자는 양성 판정을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든지 뭐 회복했다든지 사망했다든지 그런 숫자만 알 수가 있는데 그 이면에는 숨어 있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이런 것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만나서 그 코로나를 옮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염된 사람을 그 그룹부터 빨리 뽑아내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신속하게 그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을 격리시켰을 때 얼만큼 효과적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코로나19가 가장 무서운 것은 갑자기 널리 퍼지게 되면은 사실 그 의료 환경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특히 중환자실이 부족했을 때 제대로 처치를 받지 못하고 사망률이 높아지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시뮬레이션 해줄 수가 있고 결국 그 코로나19가 완전히 박멸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가 저희의 최대 관심사인데 이런 것들을 정량적, 수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이 본 시뮬레이터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코로나19가 어떻게 감염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두 가지 형태로 감염이 되는데 하나가 이 비말 감염이고 또 하나는 접촉 감염입니다. 비말 감염은 이제 그 감염자와 감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만났을 때 감염자의 분비물, 타액이나 콧물 또는 이런 걸 통해서 호흡기로 침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서로 만났을 때 그런 전파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접촉 감염입니다. 오염된 물체를 그러니까는 타액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는 그 표면을 또 지나면서 만졌을 때 그걸 만진 손을 갖고 자기의 얼굴이나 눈, 코, 입 등을 만졌을 때 그게 호흡기로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말 감염은 서로 만났을 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고 접촉 감염은 서로 만나지 않더라도 어떤 분비를 통해서 감염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은 어떤 사람이 얼만큼 어떤 확률로 감염이 될 것인가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숫자는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굉장히 많은 사례를 보면 통계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는 좀 자기적으로는 감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제적인 데이터가 저희가 입수가 되면은 그것들은 보정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병의
걸리면은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방문하면은 아무래도 잘 처치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뭐 어떤 이유로 해서 병원을 방문하지 않으면은 좀 치료될 확률이 떨어지는데 그 단계별을 이렇습니다. 어떤 미면역 상태인 사람이 감염이 되면은 장복기가 있고요. 그러면서 어떤 무증상 상태로 좀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심해지면 유증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상이 나오면은 이제 병원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가서 확진을 대기하는 기간이 있고 보통 한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 가정을 했고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경증이나 중증이냐에 따라서 입원을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병실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갖고 있는 그 총 그 병상수를 초과하면은 입원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훨씬 더 어떤 제대로 회복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미면역 상태에서 감염되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감염되는 정도를 시간당 한 0.2%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 값은 정확한 값은 아니고 제가 시뮬레이터에 넣은 거고 그런 것들은 실질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이제 파악이 돼서 넣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확진이 되면은 이제 갈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병실이 부족해서 경증이지만은 뭐 자가 격리를 한다든지 또 병실 대기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병실에 입원하는 경우, 그 중증인데 그 의료 환경이 없어서 병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하고 병실을 찾아서 들어가는 경우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각각 확률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확률은 경증일 확률, 중증일 확률이 경증은 한 9대, 중증 한 9대 1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병실이 있느냐 없냐는 지금 현재 환자 수가 몇 명이고 그 병실이 몇 개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계를 넘으면은 병실에 입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될 거고요. 각각의 경우는 병원에서 처치를 하면은 회복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각각 이런 것들은 조금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거에 따라서 충실하지는 못하지만 넣었는데 그런 것들은 병원에서 처치하는 거에 따라서 이 데이터는 충분히 나중에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 따라서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무증상자의 한 20%가 병원을 방문하고 유증상자는 한 70% 정도가 병원을 방문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 가정은 나중에 충분히 바뀔 수가 있고요. 그럼 바뀌면 시뮬레이터에 그 값을 넣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뮬레이션 인원은 10만 명을 잡았고요. 발병하면은 경증 또는 중증으로 가는 비율이 9대 1 정도 될 거다라고 잡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병상은 중증 100병상, 경증 환자 일반 병상 1000병상으로 잡습니다. 이거 굉장히 시뮬레이션 하고 나니까 굉장히 큰 숫자예요. 저희가 5천만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병상이 부족한 경우는 시뮬레이션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하여튼 이 값은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의료 자원에 따라서 넣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경우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는 미면역 상태에서 감염돼서 무증상과 증상을 거치고 그러다가 이제 경증으로 해서 회복이 되든지 아니면 중증으로 가서 또는 회복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를 이 경우는 무증상자의 80%, 유증상자의 30%가 병원을 찾지 않는다라고 봐서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값은 미면역자가 감염이 될 확률입니다. 이거는 저희는 0.2%, 1시간 동안 두 사람이 만났을 때 0.2%를 잡아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고요. 이게 하고 나서 보니까는 좀 적은 값을 잡았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 그 값은 정확한 값을 넣으면 될 거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1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 있을 때 감염 확률이 P입니다. 감염자가 한 명 있고 2명 있다 그러면은 감염돼서 예상 감염자는 NP가 되는 거죠. 2P, 3명이면 3P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시간이 1시간 있고 2시간 있으면 1시간에 만약에 확률이 P였다 그러면 두 번째는 1-P 한 거에 다시 P가 되는 거죠. 그걸 두 개를 합치면은 2시간 있었을 때 그 감염 확률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하면은 어떤 그 사람들이 몇 시간 있었을 때 감염 확률이 나오고요.
그거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제 이 원통은 실제적으로 미팅입니다. 미팅이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이 경우는 도식적으로 세 명이 하나, 둘, 셋, 넷, 5시간 같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동시에 들어왔다 동시에 나갈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모델에서는 어떤 모임에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순차적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뮬레이션 될 수 있게 됐고요.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모임의 규모가 다르고 이건 지속 시간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어떤 두 사람이 1시간 동안 같이 있어서 감염될 확률이 40%다. 그러면은 2시간 있으면 40% 플러스 나머지 60%에 또 40%, 46, 24, 24%가 되는 거예요. 이게 쭉 어클리메이션 되는 게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감염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는 40%인 상황이 3시간 있었다고 120%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에 또 확률로 간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계산이 좀 복잡한데 만약에 감염 확률이 1보다 굉장히 적다 그러면은 거의 리니어하게 갑니다. 시간이 H 시간 있으면 1P, 2P, 3P에서 쭉 가서 HP 정도로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정확한 값을 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구해야 되지만은 여기서는 그냥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냥 더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했고요. 이게 전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0만 명이 원통 주위에 쭉 있다고 보고요. 요 가운데 있는 것들이 미팅이고 어떤 사람이 그 미팅에 들어오고 어떤 시간에 나가는데 여기 빨간 사람이 복균자입니다. 복균자면은 이 미팅이 지속되는 그 과정에서 딴 사람을 감염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여기 들어왔다가 나가고 딴 미팅에 참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 사람이 먼저 들어가 있다 나중에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그 시간을 그 중간에 들어왔다 나가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은 이 한 레이어당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레이어를 그 다음에 하면은 쭉 그 어큐뮬레이션 된 걸 봐서 이게 저희가 각각의 이러한 그 뭐 선천 태어나면서부터 면역을 가진 사람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각각의 시간에 따라 진행 상황에 따른 그 분포를 구할 수가 있고요. 어떤 특정 사람에 대해서는 미감염 상태에서 언제 감염이 되고 또 그 감염된 상태에서 어떤 그룹에 참석하고 쭉 나와서 이제 병이 걸려서 입원을 하고 최종적으로 사망 또는 회복에 이르기까지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나중에 거꾸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통해서 예측 가능한 것들을 한번 인사이트를 했고요. 이거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다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모든 걸 시뮬레이션 시간 관계상 모든 걸 시뮬레이션 하지는 못했고요. 몇 가지를 사례를 좀 한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들은 저희가 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마스크를 쓰거나 얼굴 만지지 않으면은 감염률이 낮아지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낮아질 것이냐가 이 시뮬레이션의 어떤 핵심이 되겠습니다. 만남도 줄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은 당연히 전파가 안 될 거고요. 등등등등 해서 이런 것들을 정량화해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건 제가 10만 명에 대해서 동시 그룹 수가 100개, 그렇죠? 아까 그 원통이 그 안에 100개가 있는 거고요. 제가 1시간 동안 지속된 걸 했어요. 그래서 9시부터 10시, 그리고 1시간 쉬었다가 11시부터 12시, 1시간 쉬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6번 만나는 걸 했고, 그룹 수는 동시에 100개입니다. 그리고 각 그룹에는 20명씩 들어간다. 라고 보면은 하루에 그러한 그 미팅이 600회가 있는 거죠. 10만 명이 600회가 있고 그중에 20명씩 모인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은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이거를 91일 동안 했습니다. 그거는 2의 16승이 65536이라 그걸 했고요. 저희는 1시간 단위로 해서 했는데 저희가 시뮬레이터에서는 2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러면은 91일, 3달 조금 넘게 나오는데 그건 뭐 4분마다 해도 되고 10분마다 해도 되고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늘어나고 65536이 아니고 뭐 그것들을 더 큰 숫자로 하면 더 뒤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제일 위에 게 그 태어나면서부터
면역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패시브 이뮤니티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시뮬레이션 할 땐 들어가지 않는 거지만은 그래도 여기 표시를 했고요. 요 노란색은 미면역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점점 면역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들은 죽으면 아래로 까맣게 들어가고요. 회복이 되면은 위에 하얗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 가면서 이 사람들이 쭉 시간을 가면서 일로 가고 어느 임계치를 넘으면은 그 감염률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요런 그 아래 D부터 M까지가 각각 색깔로 표시됐는데 그런 추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몇 개를 갖고 왔는데요. 그거는 여러 가지 변수를 좀 나머지 변수는 그대로 고정을 하고 여기서는 그룹당 저희가 20명 모이는 걸 했는데 만약에 제가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해서 5명만 100그룹에 모인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혼자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동시에 500명이 모이는데 각각의 100그룹에 5명씩 모이는 경우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감염이 되지 않는 상태로 3달간을 쭉 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룹당 10명씩 모인다. 그러면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또 20명씩 하면 더 올라가는데 이 폭이 짧아지는 거죠. 그렇죠? 시작해서부터가 당연히 짧아질 거예요.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 사람이 더 하니까. 그리고 40명이면은 그쵸? 그 더 짧아지는데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역하고 똑같죠. 그렇죠? 한 번은 걸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길게 하면은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예. 이건 세츄레이션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감염이 이제 사그러든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를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감염률. 저희가 아까 0.2%라고 했는데 그에 따라서 변화를 줬을 때 0.1%다 아니면은 0.5%에 따라서 이 감염되는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0.1%면은 많은 사람들이 위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한 3달 정도 갈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감염률이 0.5%다 그러면은 거의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제일 아래가 까만색입니다. 이게 까만색이 모든 사람들이 감염된다 그러고 감염된 사람들 중에 중증과 경증으로 나뉘고 중증은 또 사망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거의 퍼센트는 유지가 돼요. 어떤 형태로건 이제 전체 감염되면은 인구의 몇 비례해서 사망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중증 환자들이 정부가 우리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중증 치료 시설보다 그분들이 더 많다 그러면은 결국은 제대로 처치를 못 받고 사망률이 급속도로 높아지는 거죠. 호흡기를 못 달면은 당연히 그쵸 병원에서 호흡기 달고 하는 것보다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뮬레이션에서 시사하는 바는 결국 이거를 뒤로 길게 끌어서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하는 중증 환자들, 뭐 경증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병상이나 이런 거 용량 이하로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넘어서는 순간 넘어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망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이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인사이트라고 보겠습니다. 이 지금 시뮬레이터는 저희가 소스 코드를 이제 공개하는 기로 했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 시뮬레이션 코드를 GitHub에다 올려놨습니다. 그걸 직접 보시고 수정해서 적합한 시뮬레이션 돌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걸 개발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좀 부족한 점도 있고 또 혹시 버그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것들 공개했기 때문에 다 해서 다시 더 좋은 그 내용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클립스에서 이게 자바니까는 그렇게 해서 했고요. 요거를 해서 자기 변수를 바꾸시면서 다시 실행 파일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GitHub에 올려있으니까 코드 클론을 하셔갖고 그걸
갖고 이제 프로젝트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코로나19 시뮬레이트 자바를 실행하시면은 그 CSV 파일이 나옵니다. 콤마 세퍼레이션 파일이 나오거든요. 그건 엑셀에 넣으면은 실제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그래프 파일이 실행을 하면은 그거를 엑셀에서 읽어서 이쪽에 그 그래프를 그려주는 걸 하면은 아까 보여드린 그런 그래프가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아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들을 시뮬레이션으로 해보셨잖아요. 예.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게 저는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자가 키트가 있습니다. 여기요. 자가 키트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염가에, 그렇죠? 마치 체온계처럼 막 있다 그러면은 이런 몸이 좀 이상해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탁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자가 체크 장비가 그렇게 확률이 높지 않더라도 한 90%만 알려줘도 그 사람은 병원에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빨리 전체 집단으로부터 그 사람을 격리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은 여러 사람 만나고 막 그러면은 이게 여러 사람 감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가 키트가 있다면은 그런 것들 해서 보급한 굉장히 싼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선천적으로 이제 면역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후천 면역이 있어요. 백신. 그렇죠? 백신은 이 위에 있는 녹색을 점점 아래로 늘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감염자 이 노란색에 있는 사람 자꾸 그걸로 뽑아면은 사실은 숙주가 감염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효과적인데 그거는 뭐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니까 그 동안은 서로 걸리지 않게 서로 안 만나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지금 하는 거는 뭐 방송에 나가셨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학교가 그 개학을 연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이번 학기 다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굉장히 수치적으로 해야지 그냥 하면은 그다음에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 신천지하고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애들이 그 서로 인터랙션 하는 게 그중에 한 명이 들어가면은 나머지 쫙 걔네들이 또 쫙 몇 번만 하면은 거의 다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유의미한 데이터로 좀 정확하게 넣으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감염 여기 0.2 했지만은 그렇게 하루 정도 뒹굴고 나면은 한 90%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침 튀기고 뭐 애들 그러니까는 어른들은 되게 소셜하게 잘 그런 신체 접촉 안 하지만 애들은 또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좀 정책적으로 가져가야 될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몇 가지 인사이트에서 좀 하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돈 없어도 다 병원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건 뭐냐면은 유증상자인데 어떻게 뭐 그 사람 스스로 안 돌아다닐 수 있지만은 또 병원에 갈 정도의 여유 없는 사람은 또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전파자가 될 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안 되면은 그쵸? 사실 병원 가기도 어렵고 그러면은 그냥 병원 가는 기간이 늘어지면은 서로 많이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그거는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라도 빨리 뭐 그런 분들 치료할 수 있게 사실 진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은 진단이 되어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 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으면 사실은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발생해서 감염되는 인원 숫자를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속도를 지연시키는 것은 굉장히 그쵸. 중요한 정책이라고 예, 봐야되는데 그 속도를 지연시키는 정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적 거리두기 굉장히 충분히 좋고요. 의미가 손 씻기. 있다고 나오나요?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나오는 게 이거거든요. 100개 그룹을 동일하게 하고, 그렇죠? 5명, 10명, 20명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거고 이게
한 파라메타만 해야지 나머지를 그대로 뒀을 때가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냥 10명짜리 그룹이다. 그런데 그룹이 뭐 20개, 50개, 100개, 200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룹이 더 많아지면은 또 거기에 나타나는 것들이 돼서 이제 결국은 그 상황은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그 하나의 파라메타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전파가 잘 안 된다, 안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물 쭉 그 처음에 미감염 상태로부터 회복돼 또는 사망될 때까지 시간별로 시뮬레이션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무작위로 하지만은 이게 어떤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그걸 하면은 내 경과가 있고 그러면 이 만약에 여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그 국민이다 그러면은 그 거꾸로 추적해서 누구한테 감염이 됐고 어디를 막아야 되는지를 사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유럽도 핸드폰 그거 추적한다고 그러고 중국은 워낙 그거 되고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누가 감염자고 그 사람이 누구를 감염시켰을 거라는 거를 추적할 수 있는 어떻게 도구기도 합니다. 이거 여러 가지로 이제 크로스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심증이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체크하는 사람들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죠. 그 사람만 더 집중적으로 보면은 더 효과적으로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서 예. 회복에서 다시 재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혹시 고려해 보신 예, 그거는 뭐 지금 나오는 것도 1% 미만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고려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 그러면은 돌연변이가 있다면은 여기서 전파가 되는 게 뭐 A 케이스, B 케이스, C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A 케이스로 면역이 됐더라도 B 케이스로는 또 걸리는 거니까 사실 이게 패러하게 여러 개가 도는 거예요. 그걸 다 합산하는 게 되는데 돌연변이가 많이 낫지 않으면 그건 제가 제 전공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면역력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사람이 다시 회복됐는데 또 걸렸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걸 제대로 체크를 못한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일제로로 이거 회복됐어 이건 아니다라는 걸 할 수가 없고 지금 양성 반응도 음성하고 양성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 그레이레벨 상에 있기 때문에 그건 더 경과를 두고 더 한쪽으로 쏠릴 때까지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 오류들이 많이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생물학적으로 된다 안 된다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러한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박사님, 이 어떤 예. 시뮬레이션 값이 정부에서 활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좀 제공이 될까요? 정부에서요. 정부는 이제 슈퍼컴퓨터가 있을 거니까요. 일단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유주의하고 뭐 어떻게 좀 상충되지만 지금 비상사태니까 뭐 그런 각각의 사람들을 넣어갖고 어디를 갔을 때 이제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죠. 통제라는 게 전염병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죠. 굉장히 리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뮬레이터지만은 이제 CPS라고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건 지금 사이버 상에서 하는 거지만 피지컬하고 매핑을 하면은 실제적인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도 활용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 경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를 다 알고요. 지금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 저희가 하는 거 여기 지금 이게 스파이시오 템포럴 모델인데 여기가 이게 대전시입니다. 대전시고 가까이 구가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만났고 뭐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 공간상에서 물리적으로 매핑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주위에 쭉 있는 사람이 뭐 대전시 같으면은 이게 150만이 되는 거죠. 150만 중에 몇 명이 그룹이 되는 거고 또 이게 시간에 따라서 그룹들이 어떻게 이합 집산이 되는 걸 딱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지내면은 내가 감염될 확률이 얼마구나를 또 거꾸로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여러 사람을 만나고 손을 안 닦고 뭐 이런 것들이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정확한 추정
통계값이 나온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지내면은 뭐 50년에 뭐 90% 확률로 내가 걸리겠구나 이런 거. 그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은 10억 킬로당 몇 명 사망, 뭐 몇 명 뭐 중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숫자에 대해서는 그게 거의 맞거든요. 뭐 내가 어떻게 될지는 내가 10억 킬로 한다고 내가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이 10억 킬로 하면 그 중에 몇 명은 어떻게 된다는 것들이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머릿속에 전체 그리면서 뭐를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굉장히 핀포인팅 할 수 있는 통제 장치를 갖는 게 되는 거죠. 결국 핸드폰 애플하고 구글이 도와주는 거 알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 다 올리고 그러면은 거기에 또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 하면은 다 위치 정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갖고도 거꾸로 하면은 다 누가 누구하고 만났고 이런 거 다 알 수 있는데 그게 사생활 보호하고 또 상충돼 있잖아요. 뭐 위급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되게 민감한 문제라고 보는데 하여튼 기술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거꾸로 유추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상식선으로 그냥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한 말이지만 네. 진단을 빨리 하고 사회적 격리를 빨리 하고 거기 치료 인프라를 늘리는 거. 그렇죠. 근데 사회적 그 진단을 빨리 하는 거는 기술적 요소가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구 하면은 요즘은 뭐 오픈하는 분위기니까 이거는 큰 요소가 아닐 테고 격리는 정책하고 관계되잖아요, 다. 근데 격리를 하려면은 이 중국 우한 사태 보면은 굉장히 막사 같은 것들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격리인데 그 사람들 또 몰아놓았을 때 상호 감염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건 있는데 하여튼 격리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저소득 계층은 이제 먹고 살려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격리가 잘 안 하기 되죠. 힘들잖아요. 네. 근데 관습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거 싫어하고 마스크 안 쓰는 게 많고 네. 정부 정책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또 신뢰 문제가 있고 통제 수단이 그냥 못 박아버리냐 핸드폰 써가지고 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책이 대부분 차지한다고 그냥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식적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손 잘 씻기가 제일 강력한 도구예요. 근데 그거를 지키질 못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결과를 비주얼하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손 잘 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손을 안 씻으면은 너 이렇게 손 안 씻고 하면 너는 지금 이게 5년이면은 너는 죽을 확률, 아니, 걸릴 확률이 70%야라고 딱 하는 순간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수치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 알 수 있고 만약 어떤 조직에서 어떤 단체에서 미팅을 한단 말이에요. 500명이 와서 3시간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한 명의 복균자가 있다면은 이 중에 몇 명이 걸릴 건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제하겠죠. 근데 이제 그건 정부를 신뢰하면 그렇지만 불신뢰하면 신뢰를 해야죠. 불신뢰를 이제 가정을 네. 두면은 그 권한이 그 정부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통제 수단을 통해서 다른 거를 통제한다는 만약 불신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몰래 하게 되면 격리가 안 되는 딜레마가 생기는 그렇죠. 거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 통제, 신뢰의 문제 부분까지 얼마 전에 들어갈 것 또 같은데. 명단도 안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걸려서 얻는 불이익과 자기가 또 노출됐을 때 얻는 불이익을 다 보겠죠. 그거를 양지로 끌어내려면은 사실은 잘 해야지 되는 거. 그런데 정책적인 의지,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 부분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발달했다는 거는 굉장히 플러스 예. 요인이고 약간은 좌우 그런 성향이 짙다는 거는 또 그거는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이러겠네요. 지금은 지나고 나서 판명이 됐지만 사실은 초기에는 몇 개 나라가 서로 상반된 정책을 취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서 예.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 체계가 뒷받침될 거라는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책을 취했고 미국과 영국은 사실은 의료 체계가 뒷받침 안 될 거라는 오히려 의료 체계가 붕괴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검사를 안 했거든요. 예.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잘했다라고 결과론적으로 얘기가 되지만 그
그 당시에 과연 어느 쪽이 접근 방법이 더 나았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비난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초기에 그걸 검진을 해서 드러나니까 저희가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의료 체계가 받아줬기 때문에 그렇지 그쵸. 만약에 예, 의료 체계가 맞습니다. 붕괴가 됐으면 오히려 더 그게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감염병에 대한 시뮬레이션만으로는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의료 체계와 어떻게 서로 대응되는지가 궁금하고 그게 더 연계되는 게 또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뭐 있죠. 저소득층, 뭐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 뭐 버스 타고 이동해야 되는 최근 경우, 우리 사회 뭐 이슈가 못하죠. 되는 게 사실은 재난기본소득을 주자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가능하도록 만드는 정책적 방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렇게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것과 주는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그 비용을 낮추는 것, 그다음에 그 주는 비용, 그 효과, 그 일종의 편익 분석이 들어가서 이걸 줘야 될 거 말 것인가 하는 결론, 사회적 결론에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정치적인 구호가 더 많이 앞서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이 시뮬레이션이 도움을 주면 좋죠. 그게 제일 저도 그런 영향력이 생각을 있겠네요. 하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여기서는 병만 했잖아요. 근데 이 사실 돈을 지금 우리 얼마 주죠? 한 100만 원쯤 주시려고 그러나요?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한 데는 없고요. 뭐 10만 원, 뭐 10만 원. 20만 원, 네, 30만 원 사실은 그러고 네, 그거를 얼마나 효과 있는지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느 분이 또 얘기해서 또 그거를 그렇게 n분의 1씩 나눠주지 말고 어떤 소상공인한테 줘라라고 해서 또 이제 그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거 100만 원씩 나눠주면은 돈 쓰느라고 또 모인다라고 또 누가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해서 또 그것도 또 뭐 그 정책을 펴는다고 티격태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병에 대한 진행이고 어떻게 감염되는 거지만은 사실은 소셜 시뮬레이션을 가면은 그런 심리 모델까지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통제라고 그러면 좀 안 좋은 거지만 너찌 할 수가 있거든요.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한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면은 또 하나의 그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예, 이거를 개발한 지가 한 3주 정도 돼요. 보면은 파일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했지만 이제 굉장히 충실하게 하려고는 했지만은 이거를 뭐 한 몇 달에서 발표하는 것보다도 빨리 기본적인 모델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해서 더 손댈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디테일이 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회 활동은 그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굉장히 개별적이잖아요. 그런 파라메타들을 다 적용하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더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오픈 소스로 한 거는 누구든지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같이 기여를 하고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도 같이 해서 결국은 어느 나라가 다 이제 코로나 프리 하더라도 또 누가 밖으로부터 오면 또 거기 또 돼요. 그래서 이게 전 지구적인 문제지 어느 한 나라 뭐 담 쌓고 살 거 아니면은 결국은 같이 전 세계가 같이 공조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뭐 코멘트도 영어로 달았어요. 한글로 단 거 다 영어로 바꾸고 그랬고 이거는 제가 모델은 제가 만들었지만은 실제 개발은 또 이번에 충대를 졸업한 학생이 했어요. 저와 같이 해서 거의 굉장히 잘 짰어요. 잘 짰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잘 퍼가셔서 더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또 갖다 놓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는 사람은 이 가정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던데요. 무슨 가정을 썼을까 했는데 가정. 네, 그 가정이 직관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면은 확률이 있잖아요. 우리 둘이 만나면은 1시간 동안 있으면 딱 확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 이렇게 그 같이 하면은 뭐 이게 뭔진 모르지만 우리가 측정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이게 0.2다 또는 0.3이다 뭐 0.05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전지적 관점에서 보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것만 잡으면 표현하는 관점은 이제 대부분은 공학적인 거는 이제 인풋, 프로세싱, 출력이니까 인풋에서 그냥 한 슬라이드로 있으면은 전달하기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어떤 파라미터를 쓰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지금 모델은 그 모델을 쓰신 거고 아웃풋은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임팩트가 있고 다른 부분 가장 못한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예, 미진한 부분이 많죠. 네, 이게 굉장히 이게 디테일하시면 할수록 시간 오래 걸리고 복잡해지고 뭐 그렇죠. 시뮬레이터가. 네. 네, 저는 이 시뮬레이션이 어떤 좀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좀 인사이트를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통제할 수 있고 그 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각자가 좀 실질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사회적 거리두기 얼마나 효과적이야. 야, 이거 이렇게 만나서 몇 시간 있으면 이렇게 딱 돼. 딱 보는 순간 자제하겠죠. 그러니까는 이게 저는 이러한 정책들을 사실은 과학적인 사고에 기반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정책들이 사실은 그런 거에 따라 기반을 두지 않고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에서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신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정확한 팩트나 그걸 줘도 그렇게 할까? 그렇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걸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야, 이런데 왜 그렇게 정책을 펴느냐?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오늘 신문 보니까 의사들이 이제 거의 다 탈진 상태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처를 한 거는 그 인적 자원이 굉장히 우수해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헌신적이고,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도 사람인 거로 이제 그 사람 픽픽 뭐 이제 쓰러져서 뭐 이제 제대로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더 어려워져요. 이건 점점 그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어떻게 보면 전투 자원이잖아요. 전투 자원을 뭐 지금 작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왕창 해서 거기 전투력을 상실하면 그 다음에 큰 전쟁 나왔을 때 어렵거든요. 그게 저는 영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병 걸려서 미국도 병 걸려서 호흡이 이상해지지 않은 병원에 오지 말라 그런대요. 미국에 호흡을 못할 정도가 아니면 병원에 오지 마라. 너보다 급한 사람들이 쫙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먼저 오는 순간 병원은 그 어떻게 보면 자원이 거기에 점유가 되고 딴 사람들이 들어오게 없어져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그런 거에 따라서 그렇죠,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정책을 펴야지 되는 거죠. 무조건. 예?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다 쓰셨는데 마스크를 쓰는 게 안 쓰는 건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썼을 때 나빠지는 점이 있고 써서 좋아지는 점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게 더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호흡기가 변해서 여기 만약 이쪽에 바이러스가 닿으면은 그게 나가지 않고 계속 할 때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은 나가고 끝인데 여기다 딱 대놓으면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습기에 증식이 되고. 그래서 원래 마스크는 이거는 제가 과학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제 2시간 이상 쓰지 못하게 해요, 원래.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을. 그런데 마스크를 쓰게 하면 뭐 있어 보이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이게 통제하는 것처럼 막 이제 분위기가 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에서는 여러 지침이 있어요. 마스크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증상이 내가 기침을 한다거나 그러한 것들이 있을 정도의 환경에 가는 건 이제 의사 같은 사람, 그런 사람 감염자가 굉장히 있을 거고 그런 사람을 쓰고 자기가 증상이 나타나는 마스크를 쓰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을 위해서 마스크를 쓴다는 이야기 그쵸. 들리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꼭 유리한 건 아니다는 거네.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 감염자면은 이렇게 들어오니까 비말 형태로 그거는 2m 정도 와요. 그러니까 1, 2m보다 떨어져서 하면은 사실
비말이 올 확률이 떨어지고 땅 무거우니까 땅에 떨어지고 그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그 이제 걔네들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여기 1피트에서 3피트 정도 큰 것들이 떨어지고요. 여기 라지 작은 거는 3피트에서 5피트예요. 그건 다 땅에 떨어지는 거고 이거는 비말 감염이고 공기 전염입니다. 그거는 5피트에서 160피트니까 한 50m, 5, 60m 가는 거예요. 이거는 공기로 전염되는 건데 코로나19는 비말 감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침에 붙어갖고 바이러스가 붙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어떻게 통제할 거니 우리가 팩트를 알면은 어떤 건 피할 건 피하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건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정책을 하는데 그 전문가도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정책을.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해외에서 들어오면은 그쵸? 그거 말짱할 거예요. 들어오면은 아무리 해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난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실 팩트를 이야기해도 과학적인데 이렇게 매몰이 되면은 사실은 아니, 그냥 여기에서는 거짓말이 들어가기가 어렵죠. 근데 그 그걸 자체가 진실이 아닐 수가 있다고. 왜냐면은 이게 그냥 중국 입국자들 그냥 열어놓고 이 과학적 이야기하면은 그 프레임 속에서만 계속 생각이 만들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요소. 지금도 아직도 그 중국 열어놓고 있거든요. 중국은 막고 있는데. 중국은 모든 세계로부터 지금 막았죠. 오늘인가 어젠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게 포커스가 안 되고 과학 기술에만 집착해가지고 뭔가 그것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과학 기술이라 하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과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긴 좀 비주얼라이즈가 안 됐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주얼라이즈가 되면은 여기서 파라미터를 쭉 조그 셔틀 같은 거 조절하고 그것들이 쫙 내려가는 것들이 그게 굉장히 빠른 컴퓨팅 파워면 그게 돼요. 보면은 이제 마치 한국이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을 몰고 가는 것처럼 딱 하면은 지금 쫙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의사가 몇 명이냐, 그렇죠? 병상이 몇 개냐, 지금 마스크가 몇 개냐, 그렇죠? 또 이게 백신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쓰는 한도 있을 때는 전혀 이게 노멀하게 증가하지만은 그게 하나라도 없어지면은 그 경우에는 2~3배씩 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환자인데 이게 인공호흡기 없다. 그럼 뭐 거의 숨 막혀서 그렇죠? 인공호흡기 달면 한 몇 프로 죽는데 우리가 보통 한 1%, 2% 죽잖아요. 지금 확진된 사람에. 그렇죠? 근데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 돌아가시고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측정하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요새 어르신들 돌아가셔갖고 제가 지난달에도 되게 이번 달이네요. 한 걸 보면은 그분들이 그냥 돌아가셨지만은 왜 돌아가셨는지는 사실은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왜냐면 나이 뭐 한 70세, 뭐 80세 돌아가셨는데 뭐 그 알타 돌아가셨으니까 뭐 돌아가신 분한테 뭐 이 체크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돼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뭐 체크를 하고 음성 양성하는 거는 굉장히 액티브한 의료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노숙자들을 그럼 죽으면은 그 체크 안 할 거 아니야. 그냥 산 사람도 뭐 거의 뭐 몇백 불 내는 것 같은데 몇백 불 이제 되게 많이 내는데 뭐 그냥 노숙자 죽으면은 그 체크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은 다 모르는 거죠. 숨어 있는 숫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이게 지금 뭐에 따라서 이쪽이 유추가 돼. 이 그래프상의 어느 시점에서 여기 있을 텐데 왜 없지? 를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주기율표 보면 여기 뭐 비어 있는데 지금 언제 뭐 질량 뭐 이렇게 딱 여기 뭐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거꾸로 이제 유추가 될 수가 있죠. 그게 없이 그쵸? 갑자기 유증상자들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중증 환자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중증 환자는 병원 간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병원에 앉혀 집에서 끙끙 앓고 있구나 확률적으로. 그러니까는 병에 걸리면 그 중에
몇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각 증상이 있고 그런 사람 중에 몇 퍼센트가 또 이제 경증에서 중증으로 갈리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큰 숫자로 보면은 딱 나와요. 그러니까 환자 10,000명이면 그 중에 중환자가 뭐 800명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거꾸로 넣어보면은 지금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죠. 이름이 스티그마예요. 스티그마. 이게 그 영어로 흔적이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잡고 마십니다.